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습관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책은 러셀 폴드렉 씨가 지은 책으로 작가님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습관적 행동을 유발하는 트리거를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삶을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끄는 습관은 특정 행위를 수행한 후에만 하도록 설계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장치들을 생활 곳곳에 심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습관과 행동 변화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이 책은 뇌의 인지 구조에 따라 만들어지는 습관의 알고리즘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책 속에는 우리 삶이 습관에 의해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지, 한번 굳어진 습관은 왜 이토록 바꾸기 어려운지, 무엇이 습관을 약하게 또는 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들으며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든 버릇 남버릇이란 속담처럼 한번 잘못 든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는 것 또한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습관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습관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시 당신의 모닝 루틴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내 루틴은 침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켜고 아침 식사를 차린 뒤 노트북을 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 루틴을 따른다는 점이다. 이제 수저를 들고 요거트를 떠서 그릇에 담아야겠다. 이제 냉장고에서 식탁으로 걸음을 옮겨야겠다와 같은 의식적인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습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장 흡연, 음주, 과식과 같은 나쁜 습관 또는 운동, 양치질 같은 좋은 습관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그저 우리가 지닌 습관이라는 거대한 빙산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삶 전체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이유로 삶에서 습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선택 장애에 굴복해 제대로 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시타르타 무케르지의 감동적인 저서 모든 질병의 왕, 암의 역사에서 저자는 암을 우리 신체와 분리된 개념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말한다. 사실 암은 그 자체로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생물학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습관이 가진 고착성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습관의 이러한 특성 덕분에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이토록 효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점 역시 깨닫게 될 것이다. 습관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기억과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점이다. 습관을 실행하는 순간도, 그리고 그 습관에 대한 회상도 의식적인 기억과 동떨어져 있다.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보자. 문을 잠그는 법을 익히고 나면 문을 어떻게 잠그기 위해 어느 쪽으로 열쇠를 돌려야 하는지 내가 물으면 당신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문을 잠글 때는 이제 열쇠를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하고 대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을 나선 후 내가 문을 잠갔던가?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지 않은가? 외출할 때 문을 잠근다는 습관의 시스템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지만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사실상 거의 남지 않는다. 이러한 습관의 의식적 기억의 차이는 특히나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은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프랑스의 신경과 전문의인 에드와르 클라파레드가 보여준 유명한 사례가 있다. 그는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손에 감춰둔 작은 핀으로 환자의 손을 찔렀다. 몇 분 후 환자는 핀에 찔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의사가 손을 내밀자 손을 뻗기를 주저했다. 의사가 왜 손을 뒤로 물렸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손의 핀을 숨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클라파레드의 환자는 특정 사건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해도 핀에 찔렸던 경험에 대한 기록은 분명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일화들을 기반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오늘날 두뇌 속에 다중기억 시스템이 있다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다중기억 시스템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오늘 아침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떠올리듯이 과거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시스템과 습관이나 운전 기술처럼 과거의 일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과 무관한 다른 유형의 기억에 있다. 앞에서 등장한 요인들이 모두 더해져 습관 고치기를 특히나 어렵게 만든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 행동 역시 처음에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피질선 조체고리에 의존했던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기능과 관련한 영역으로 옮겨가 결과적으로 이 행동은 인지 시스템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서 벗어난다. 당신이 실리콘밸리의 최신 트렌드인 도파민 당식에 임하기로 결정했고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습관은 그대로 있지만 기기를 만지지 않겠다는 새로운 목표에 따라 이 습관을 묵살한다. 수고스러운 집행 통제가 필요한 일이다. 제5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런 유형의 통제력은 무너지기 쉽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쉬워질 수는 있지만 상황이 달라진다면 예전의 습관에 다시 빠지기 쉽다.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단위로 또는 덩어리로 합쳐져 한번 행동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끝까지 완수된다. 그럴 생각이 없었음에도 어느새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파블로프 도구적 전이와 가치 기반주의 포획이라는 두 메커니즘의 음모로 습관은 더욱 쉽게 촉발된다. 새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누군가의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 주의를 빼앗기고 어느새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습관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완벽히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었다.
행동 변화에서 실험의학적 사고를 채택한다면 개입의 표적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즉, 행동 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사회적, 심리적 또는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조정할 수 있을까? 제1장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표적들을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첫째는 환경이다. 환경은 우리를 어떤 행동에는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또 어떤 행동과는 멀어지도록 한다. 교회보다 바에서 흡연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처럼 말이다. 환경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둘째는 습관이다. 습관의 지속성은 행동 변화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껏 이 책을 읽으며 습관의 생물학적 기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었고, 뒤에 나올 제9장에서는 특정한 습관을 표적으로 삼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습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활용한다면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목표 지향적 행동이다.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은 즉각적인 충동 또는 습관을 묵살하는 자제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의 집중을 요한다. 전전두피질과 자제력에 대한 상세한 신경생물학적 지식이 행동 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실천 가능한 도구를 제공해 줄 것이다. 행동 변화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원치 않는 행동을 촉발하는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트리거는 축소하고 바라는 행동은 더 독려되도록 선택 설계를 바꾼다. 변화를 어떻게 실행할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if된 규칙을 포함해 상세한 계획을 세운다.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계획을 변경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